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1960년대에 불거진 4대 의혹사건 가운데 하나인 증권파동은 중앙정보부가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윤흥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체구가 좋고 말주변도 좋아서 웬만한 사람들도 그의 말에는 솔깃할 만큼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에 유학해서 법학을 공부한 인텔이었던 그는 해방 전 일본에서 주식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물론 증권파동의 주요는 중앙정보부였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윤흥산이라는 사람은 중앙정보부의 아바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군사정권과 그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리 가! 저리 가! 당신은 눈뜬 봉사요? 왜 또 그러시나. 달기 새끼들이 보리쌀 널어놓은 멍석으로 달려들어서 죄다 쪼아먹어도 구경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놈들도 뭘 좀 먹어야 살지 않겠소. 달걀도 낳고. 아이고 내 속이 터져. 아주 열불이 나서 속이 터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달기 새끼 먹고 살 걱정할 때요. 있던 재산 없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고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일이구만. 아이고 참, 옆에 내가 해장부터 씨부리는 소리하고는. 에이, 이거 원망노동판에라도 나가서 돈을 벌든지 해야지. 제발요.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중에서는 증권도사라는 별명까지 붙은 윤흥상. 그는 1958년에 있었던 이른바 국채파동 때문에 명동에 있던 대궐 같은 집까지 날려버리고 용산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다. 빚도 적지 않아서 고소까지 당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젊은 장교 두 사람이 찾아든다. 아버지! 몰라. 이게 누구냐? 규호 아니냐? 별거 없으셨죠? 나야 무슨 일이 있겠냐. 네 애미 등살만 아니면 살만하지 뭐. 근데 같이 온 사람은? 강서령 인사드려. 아버지죠. 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길래. 자, 우리 조소령이 늘 자랑했습니다. 수양 아버지지만 친아버님 못지않게 아껴주신다고요. 아껴주긴요. 그저 내 피라고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뭐 이것도 인연이겠거니 하고 지냅니다. 근데 하면 강소령도 우리 규호랑 함께. 네. 중앙정보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규호 좀 잘 부탁합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덕 좀 봅시다 그래. 응? 자, 어서 들어와요. 어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는 조규호 소령은 윤흥상과 사돈지간이면서 수양아들이었다. 조 소령은 함께 근무하는 강성원 소령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다. 고문이라니요? 내가요? 네. 윤 선생님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면 군사정부의 고문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난 안 돼요. 58년도 국채파동 있었잖아. 나 그것 때문에 죽다 살았어요. 명동 증권거래소 있잖소. 바로 그 앞이 우리 집이었어. 근데 그거 날려먹고 지금 이렇게 새빵살이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처지요.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보다도 그러고 그 비챙이들이 하루가 멀다고 달려들어서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오지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고소까지 당해서 한마디로 복잡한 인생이 됐어요. 그럼 내가 군사정부 고문이라니. 그래도 여전히 두루두루 인맥도 있으시고. 내 인맥이야 금맥이지. 김성곤 씨가 하던 연합신문 동양통신사 전무까지 지냈으니까 그땐 군인들도 많이 만나고 다녔지. 김창룡 특무대장, 원용덕 헌병사령관,
이런 양반들하고 아주 각별했지. 근데 내가 이 꼴 되고 나니까 만날 수가 없더라고. 만날 염치도 없고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강소령 얘기 생각 좀 해보시죠. 언제까지 이렇게만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윤 선생님, 군사정부의 고문 자리가 정 그러시다면 증권시장은 어떻습니까? 증권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윤 선생님께서 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증권에서 손 뗀 지 여러 해 됐어요. 안 돼요. 뛰어들 돈도 없고. 윤 선생님, 요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개발 계획도 잘 짜놨습니다. 근데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이라도 활성화가 되면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들 들어요. 우리가 이 대목의 시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의 도사라는 윤흥상이란 사람에게 두 청년 장교들이 찾아간 게 1961년 7월의 어느 날입니다. 군사정변이 일어난 게 5월 16일이니까 불과 2달 만에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2년 동안 군정을 실시한 뒤에 민정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8.12 성명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5.16이 일어나자마자 돈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증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은 민정 이양 과정에서 공화당 창당용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이고요. 참 빨라도 너무 빨랐구나 싶습니다. 중앙정보부 강성원과 조규호 소령이 윤흥상의 집을 찾은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네, 강성원입니다. 강소령, 나 윤흥상입니다. 예, 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바빠서 연락 한번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나 지금 충무로 다방에 나와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겠소?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라도... 별일은 아니고 차나 한잔 나눕시다. 네, 아무튼 바로 나가겠습니다. 강소령, 8.12 성명 말입니다. 왜 그렇게들 서둘러요? 글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밝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혁명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기왕 혁명을 했으면 세상 구석구석을 청소해서 뭔가 뒤집힌 세상을 만들어야 진정한 혁명 아니요. 그러고 나서 민정 이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워낙 사람들 생각이 제각각이라서요. 그래서 말인데... 민정 이양 준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텐데 돈 좀 가진 거 있어요? 군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민정 이양하려면 최소한 100억화는 필요할 텐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좀 그 내용은 사실 모르면 몰라도 지금 형편으로서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지난번 강성원과 조규호가 윤흥상을 찾아가 증권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했던 건 경제재건 차원에서 비교적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증권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민정이양을 준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당시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축제 혐의로 묶여있고 돈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권에 상관없이 내놓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어쨌든 이날의 얘기는 훗날 공화당 사전 조직과 연계되어 덩치를 서서히 키우게 된다. 내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한 100억 관쯤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억 관요? 지난번에 댁에서 뵀을 때는 상당한 빚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소련. 사업가들이 어디 항상 지 돈으로 장사합니까? 날 믿어보시오. 그렇다면 윤 선생께서 증권시장에 다시 진출을 하시겠다는... 아니, 내가 언제 증권시장을 떠났었어? 단, 종잣돈이 필요해요. 종잣돈이 얼마나... 한 3개월 동안 약 7억 관 정도만 자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억 관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은 무식해서 대신 제가 저희 쪽 사람을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1961년) 겨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큰 그림도 그려진 상태에서 잠시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궁해졌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었다. 특히 사전 조직을 꾸미고 조직의 훈련 과정을 지속해야 하는 터에 막대한 돈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 사전 조직의 움직임을 잠시 들여다보면 1961년 10월 하순경 중앙정보부 부설연구소가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공화당 창당 조직을 실행하는 곳이다. 이곳의 책임자는 중앙정보부 이영근 소령. 장소는 충무로 일가 사보이 호텔 근처에 있는 음악감상실, 카네기홀의 2층 사무실. 일관들도 알다시피 혁명과 동시에 모든 정치인들이 묶여있다. 내년 봄, 즉 우리 최고회의에서 새로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 앞으로 사전 조직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될 텐데 첫째도 둘째도 비밀이다. 뭐하고 있나? 적어라 적어. 우선 우리가 착수할 일은 앞으로 만들어질 정당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당원들을 포섭하는 일이다. 그야말로 우수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서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사회사업가, 경제인, 종교인, 공무원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사들을 추려서 포섭해야 한다.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다. 선정 기준은 학력, 전력, 시국관 등의 능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예를 든다면 내각 사무처에 있는 전국 공무원부를 들춰보면 된다. 법조계 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면 된다. 교육생 7명의 요원들은 그야말로 공화당 창당 초기 작업의 야정군 전사로 훈련되고 있었고 그들에 의해 포섭된 인사들은 일정한 과정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사전 조직 체계가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참모들을 모이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돈 때문이야. 사전 조직도 해야겠고 조직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하려면 돈이 계속 필요할 텐데 어쩌면 좋겠나? 정부 돈은 없는 겁니까? 우리 일에 정부 돈을 쓸 명분이 되나? 할 것 하나도 들키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마당에. 부장님, 그럼 실업인들 협조도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생각들하고는 돈 좀 가졌다 싶게 생긴 사람들은 부정축제 혐의로 걸려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죄에다 숨어버렸는데 어떤 실업인한테 돈을 벌려? 부장님,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나선 사람은 강성원이었다. 물론 증권도사 윤응상과의 접촉에서 나온 이야기를 단단히 믿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김종필 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보부의 기본 임무는 어쩌면 민정이양 작업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 창당 작업이죠. 각계각층 인사들로 사전 조직을 만드는 한편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 나라의 최고급 정보를 쥐고 있어야 하는 중앙정보부가 그런 일에 몰입하고 있었던 겁니다.